만약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더리움 2.0이 활성화되며 그 외의 채굴자들이 지지하는 이더리움 체인이 별도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즉 세 종류의 이더리움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다가오는 9월 19일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힌 크립토 마켓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소식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에 구체적인 기한이 나오면서 점점 화제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관련 특별한 이슈 또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 비트코인 관련 이슈가 자주 나오지 않았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관련 뉴스는 큰 기관이나 국가 차원에서의 채택, 코인 마켓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정도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인데 월가 출신의 투자자이자 리얼비전의 CEO 라울 팔의 경우는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팔고 이더리움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은 또 한 번 요동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디파이와 NFT, 스테이블 코인 등이 대부분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한다는 것인데 이제 더군다나 ESG 이슈로 인해서 작업 증명 방식, 즉 POW 방식이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비트코인이 점차 시들해지며 지분 증명 방식으로의 이전이 성공할 경우 이더리움이 더욱 큰 선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된 논리의 근거입니다. 사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대항마처럼 받아들여져 왔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21년 불장 중에서 비트코인은 미친 듯이 먼저 가격을 치고 나갔으며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조차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플리프닝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워낙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던 레퍼토리인지라 현재는 큰 감흥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더리움의 경우는 디지털 원유라는 이야기는 워낙에나 흔한 레퍼토리이며 이런 말에 흔들릴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군다나 대부분의 보수적인 코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로 비트와 이더로 구성을 한 상황이죠. 이더리움이 설령 비트코인을 진짜로 넘어선다고 한들 비트코인 자체가 완전히 쪼그라들거나 사라질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의 세력이 워낙 공고하며 과거에도 영상을 통해 밝혔듯이 비트코인 자체가 곧 블록체인이죠. 이 비트코인이 기술적인 한계로 마치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는 시장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한 생각인데 비트가 이기냐 이더가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더리움도 상승을 해 주어야 시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비트코인이 주춤하기는 했지만 이더리움의 베를린 하드포크와 7월 런던 하드포크로 시장의 침체를 멱살 잡고 올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없었다면 2021년도의 크립토 마켓의 불장은 훨씬 더 빨리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는 완벽한 탈중앙화된 화폐로 받아들여지면 되는 것이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생태계를 지분 증명 방식의 채굴 위에 잘 세워 나가면 되는 것인데요.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는 중요치 않으며 이더리움 시총이 상승하면 비트코인도 그만큼 상승하게 되는 것이 코인의 생태계이죠. 최근 유독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의 전환이 되는 머지 업데이트에 대해서 채굴자들이 하드포크를 기점으로 완전히 이더리움 2.0과 갈라설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채굴자들이 이미 차려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더 크게 예상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현재 상황에서도 미약하지만 가스비를 낮추었고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 현재 가격이 전날 대비 소폭 하락하였지만 그럼에도 가격을 상당 부분 잘 방어해주고 있죠.
이더리움이 사실상 고평가 상태라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서 나온 좋은 소식인 것인데요. 문제는 이더리움 채굴자들이 어디로 향하느냐인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무시할 만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실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지금 당장 유망한 코인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채굴자들이야 어찌 되었든 채굴이 돈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더리움 2.0이 활성화되며 그 외의 채굴자들이 지지하는 이더리움 체인이 별도로 갈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즉, 세 종류의 이더리움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어느 한 코인이 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 나름의 세력을 가지고 진행이 되겠지만 초기에는 이더리움 1.5의 기세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굴자들이라는 강력한 커뮤니티를 가진다는 것만으로도 끈질긴 생명력을 담보되기 때문인데, 비트코인을 생각해 보게 되면 2017년 하드포크로 엄청난 난리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자체 노선을 가게 되었지만 비트코인 캐시 역시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채굴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기세도 강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지금은 힘이 빠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나름의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2017년 하드포크와 이번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는 그 의미부터가 다른 것이 사실인데요. 비트코인은 기술의 선점보다 상징성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더리움은 조금은 다르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클래식과 비록 해킹 문제로 갈라섰지만 이더리움은 끊임없는 혁신을 했다는 것이 분명한 차이점이자 강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2.0으로 갈 경우 이더리움 1.5가 얼마나 의미 있는 지지를 받을지는 의문인 것이 사실인데요. 현재 디파이 월렛 및 데이터 플랫폼인 디뱅크의 경우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폴로닉스의 경우는 이미 트론 기반의 이더리움 POW에 대한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MEXC 거래소의 경우는 교환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바이낸스는 상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으며 OKX 거래소 또한 검토를 발표, 심지어 이더리움 POW에 대한 선물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소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폴로닉스 거래소의 경우는 이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마치 XRP의 에어드랍으로 화제가 되었던 이제는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 이 스파크 토큰 이슈 당시에도 폴로닉스의 경우는 스파크 토큰에 대한 IOU를 이제 진행을 하여 미리 거래를 지원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개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 폴로닉스의 경우는 트론의 창시자이죠. 저스틴 선이 인수한 거래소입니다. 이 저스틴 선의 경우는 과거부터 이더리움 POS 전환에 대해서 딱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지는 않았었습니다. POS 전환 자체가 대단한 사건이 아니며 이미 트론이 POS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더리움 하드포크 POW 진영을 지지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죠.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하드포크 추진자들을 향해서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저스틴 선은 POS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POW 합의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혼란한 과정이 이더리움의 몰락이나 불안감을 키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간 이더리움은 여러 하드포크와 업데이트를 진행해 왔으며 그때마다 저항을 겪어 오게 되었죠.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베를린 하드포크 당시 채굴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베를린 하드포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이더리움의 암호화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업그레이드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 하드포크라는 개념이 무조건 코인을 에어드랍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되는 하드포크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이제 기존의 블록체인 기능 자체를 수정하여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어 재배포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내는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과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소프트 포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존의 체인을 포크해서 업그레이드 후에 다시 기존 체인에 덧붙이는 방식인데요. 이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본을 복사 후에 복사본을 업그레이드한 후 다시 원본에 붙이는 방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개념 정리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2021년에 있었던 베를린 하드포크 당시 채굴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하드포크에 대한 저항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기존의 수익을 어떤 세력들 입장에서는 밥그릇을 빼앗기기는 싫고 살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인데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는 함께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7월 내내 나왔던 저점에 관한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폭발적인 거래량은 아니지만 꾸준히 거래량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게 될 것인지 시간을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이더리움 POW를 주도하고 있는 챈들러 구어의 경우는 난이도 폭탄 제거 작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 웹사이트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에 이더리움 클래식의 협동조합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계획을 이제 중단하라며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다가오는 9월 19일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힌 크립토 마켓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소식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에 관한 소식들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